Korea. Did you heard about the Korea? 이번 시간은 완전히 새로운 건데요. 펜 그리기 블록. 왕실에서 불교에 힘을 실어주니 불교가 점점 Finding Nemo. 딴따단 이 노래 들어보셨죠? 아이랑 사실 광고 나오면 둘이 흥얼거리는데 유재석 씨가 재밌게 광고를 해서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메가스터디의 초등 인강이죠. 오늘 LEI 서비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저희가 광고로 소개하기 전부터 사실 몇 번 추천을 드렸던 서비스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올해 이제 5학년이 되고요. 벌써 LEI 3년 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 초에 그 2년 약정이 끝나서 이제 재계약을 또 2년으로 한 상태인데 그랬더니 이제 금액이 이전보다 이 패드 값이 줄어가지고 한 달에 한 8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을 인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얘기들도 문의를 주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잘 맞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강의를 그리고 원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하기에 아주 훌륭한 서비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치동에 학원가를 이제 막 열심히 찾아다니잖아요. 좋은 이제 사실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근데 요 LE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초등 인강계의 대치동 학원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영상이 이제 한번 나가고 댓글로 이런 많은 의견들을 사실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해 하셨던 것들에 대한 또 문의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도 오늘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LEI를 이제 3년차 정도 해왔으니까 이제 상당히 파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해오면서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활용 팁들을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3가지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3가지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LEI에 관심이 있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속속들이 좀 더 알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댓글 창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실제 의견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신솔지님께서 인강 퀄리티도 좋지만 수준별로 예습, 복습이 가능해서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영님이 학원 갈 시간이 없고 또 이제 공부는 또 손에 놓을 수 없어서 답답하던 차에 신청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얄 밀크님이 워킹맘이신데 이제 엄마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많은데 문제를 바로 풀고 또 개념 정확히 알려주니까 좋았다. 그리고 킬러 문제들을 풀어주기가 참 어려운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에이미님이 초6이라고 하세요. 근데 LEI 하고 있는데 적극 추천하신 이유를 여기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중학 과학 수업이랑 문법 수학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아이에게 맞는 스타일의 선생님을 고를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보면서 좀 답을 더 해드리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질의들을 몇 가지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원 안 다녀도 LEI로만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답을 드리면서 화면과 함께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초등의 주요 교과목 있죠. 국영수, 사과. 메이저 과목들은 일단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특목 경시 쪽까지 준비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LEI에서 추가 신청을 해서 또 할 수 있고요. 특정 과목으로 뭔가 학원을 더 다니고 싶어요 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예체능 실질적으로 배우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회화에 대한 부분도 모두 포함되어 있긴 한데 내가 직접 원어민이랑 회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또 조금 더 해서 하면 아이의 초등학교 교과목 전체는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초등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방식과 중고등이 좀 다른데 확실히 아이들의 이렇게 시선을 좀 사로잡을 수 있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진짜 잘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원하는 선생님을 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 안 다니고 LEI로만 될까요에 대한 답은 일단 가능하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목표나 관심도가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한번 해보시고 내가 어떤 부분은 조금 더 학원을 더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은 학원을 정리하고 이걸로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 이제 판단이 드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이 초등 인강으로 진짜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 작년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뭐 코로나 상황이 되고부터 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제 생각에는 초등에 자기주도 학습이 완전히 완성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중고등의 자기주도가 잘 되기 위한 초석을 사실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저희도 이제 하면서 겪어오고 있고 LEI 하면서도 어떻게 아이에 맞춰서 스케줄 하는가 이런 부분도 두 아이 모두 달랐는데 아이가 하면서 점점 내가 학습이 어떤 건지 또 내가 이걸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좀 이해가 더 돼야 되는 과목이 있으면 그걸 본인이 맞춰서 좀 찾아보게 됐고 그리고 자기주도 자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고학년 한 4학년 정도부터가 되면 그 자꾸 이제 스스로 훈련을 해가야 뭐 중학교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좀 내가 최소한의 교육비로 그 최고의 퀄리티의 어떤 강의를 듣고 시간 절약도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초등학교 때 이걸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계속 연습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습관이 잡힐 거고 그 습관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과목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본인 스케줄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에 100% 자기주도 학습이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아이가 연습을 계속 해가면서 감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아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를 내가 몇 강 정도를 들으면 하루에 스케줄 양을 채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영상에 집중을 잘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인강을 시작할 때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 수업을 해도 뭐 학교에서도 15분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초등 저학년 친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상 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이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작을 거예요. 고학년에 비해서. 근데 아이가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미있는 컨텐츠 강의로 접근을 하면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교과목 아까 주요 5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다 하면서 하면 이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주요 교과목 중에 아이가 꼭 했으면 하는 과목을 넣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른 컨텐츠 제가 알기로 여기에 그 8천여 개인가 컨텐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차가 되었지만 하면 할수록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있더라고요. 영상에 집중하는 시간은 고학년이 되면 확실히 늡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학년이 되는데 영상 이어서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10몇 분짜리 3개 정도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영상의 집중도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지만 연습을 해가면 영상의 강의에 좀 익숙해지면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답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그 질문으로 나왔던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하면서 나오는 그 LEI 전용 문제집 있거든요. LEI 전용 문제집으로 반드시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답을 드리는데 근데 LEI 전용 문제집으로 이제 아이가 학습을 하면 저희가 이제 최상위 수학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아이가 문제를 풀어요. 풀다가 뭔가 막혔어요. 그러면 그 문제집에 사실 이렇게 바로 찍으면 선생님 강의가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다. 그때 스마트펜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클릭해서 아이가 답을 보니까 좀 답답함이 덜하고 그리고 특히 직장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궁금해할 때 그 순간 옆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알려주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옆에 선생님을 하나 두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편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최상위 수학할 때는 그 문제집으로 전용 문제집을 했었고, 지금 이제 아이가 하고 있는 문제집은 뭐 센이라는 문제집을 쓰고 있는데, 센 강의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근데 선생님이 실제로 개념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념 2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 문제를 또 풀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문제풀이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는 아이가 그냥 연습장에 적으면서 선생님 문제 한번 적어보고 문제 다 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LEI 자체 안에 또 기출 문제라고 뭐 문제도 나와 있고 단원평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집으로도 하지만 그 패드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장 옆에다 두고 문제 풀어서 답을 해서 바로 채점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은 내가 바로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게 전용 문제집을 사야겠다 하면 그걸 이용하시고, 그리고 집에 이미 갖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영어라든지 뭐 수학의 다른 과목들을 또 접목해가지고 확인을 같이 해가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그 LEI 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활용 팁을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기 중에 스케줄과 방학 스케줄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개학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방학이니까 방학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가 이제 뭐 LEI를 들으면서 했다면, 개학을 하고 나면 학교에 가는 시간을 고려해서 오전에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특히 줌 수업이라면 아무래도 그때도 영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강을 하는 시간은 저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방학 동안은 오전에 두루 학습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LEI를 앞에 수업을 듣고, 그리고 또 아이가 중간에 쉬면서 또 이제 뭐 다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지면 학습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그래서 학기 중과 방학 스케줄을 조금 유동적으로 가져가면서 아이의 생활 패턴이나 습관에 맞춰서 인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강을 듣더라도 저는 효과가 나려면 아이가 그 시간에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놀듯이 이렇게 인강을 흘려듣다 보면 아이가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뭐 남아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에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 그 주말에는 교과 외에 다른 컨텐츠들을 적극 활용하라입니다. 엘리아의 영상들을 보다 보면 좋은 컨텐츠가 정말 많은데, 수행평가나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복합 마스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디즈니 모션 스토리라고 영어 이렇게 보는 것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 인강들도 하는데 주말이 되면 아이가 그 수행평가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때는 좀 프리하게 막 공부하듯이 하지 않고 아이가 뭐 간식도 먹으면서 또 즐겁게 앉아서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른 한국사 타임머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수십 번을 봤고 아이가 그거 보면서 뭐 책도 또 한국사 책을 같이 이어서 본다거나 그 시대에 맞춰서 같이 기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흥미있게 LEI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들은 그 원래 과학 오투 선생님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서 또 허팝의 엉뚱한 과학 실험 같은 것들이 시즌 4까지 또 나와 있어서 그거 보고 또 실험도 집에서 따라하고, 그리고 코딩 수업도 듣고, 그리고 수행평가나 뭐 이런 것들 컨텐츠를 보면서 아이가 요리 같은 것도 주말에 따라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습과 요런 이제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컨텐츠들을 같이 접목해서 이용하시면 좋은데, 주말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아의 이제 컨텐츠들이 이렇게 그 1년에 한 2번 정도를 대규모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쏟아지듯 나오기 때문에 좀 재미없어질만 하면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아이의 흥미를 계속 유도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3번째인데요. 이 3번째는 중등 과정의 학습들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입시를 위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라입니다. 그 중등 엠베스트를 보시면 엠베스트가 사실 중등에서 압도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중등 가기 전에 고학년 친구라면 중등 학습들이 미리 가능합니다.
아이에게 중등 교과 과정도 미리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특목고나 이런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컨텐츠들을 또 신청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설명회를 종종 하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또 대입에 대한 설명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설명회들은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해서 이것도 태블릿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컨텐츠로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용 방법 외에도 사실 다양한 활용 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3주차 정도 돼서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맞춤 컨텐츠로 사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어느 정도 초반에는 스케줄을 좀 이렇게 짜주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본인 스케줄에 좀 무리하면 컨텐츠 양을 줄일 수도 있고, 학습 진도도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재복습을 할 수도 있고, 아이마다 과목을 좀 선택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용 팁을 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활용 팁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상당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나가고 그때 이벤트 참여하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계속 이제 주시더라고요. 오늘 엘리아이와 함께 흔한 엄마 채널이 큰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3가지가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정보란에 설명을 드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참여도 해보시고, 그리고 열흘간의 그 체험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도 이제 영상 컨텐츠를 하나하나 좀 보지만 그 부모님 역시도 같이 영상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컨텐츠들이 나와 있는지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중에 또 체험을 하신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선택해봐야지, 신학기 들어가면서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 신청하시면 또 다른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엘리아이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 연습도 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좀 혼자 스스로 계획도 세워서 그리고 자기 관리도 하면서 시간도 좀 절약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기도 하고 저희 아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과 과정을 좀 흥미를 붙일 수도 있고, 아이가 예복습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학군지에서 이제 수업 받는 것들을 좀 고컬로 이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선생님의 원하는 타입들을 설정해서 아이가 다양하게 학습을 해보고, 그러면 보는 눈도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엘리아이 소개해드리면서 또 이번 기회에 이벤트를 마침 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